59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앞에 예제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2번에 가로 1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x-1분의 fx-f1.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미분계수네요. f'1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f'1은 4라고 주어졌죠? 네. 가로 2번 보도록 합시다. 가로 2번의 식을 보면 h분의 f 1 더하기 3h-f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h 자리에 만약에 h가 온다면 f'1이 되겠죠. 그런데 3h가 왔네요. 이런 경우는 이 3h의 값이 그대로 분모에 와야지만이 그래야지 f'1 미분계수의 값이 됩니다. 즉 분모의 값이 만약에 3h라면 이 전체의 극한은요 f'1이 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죠? h가 분모에 오게 됩니다. 원래의 식과 같아지려면 여기에 3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의 극한은 f'1 미분계수죠. 거기에 3을 곱한 거니까 가로 2번의 답은 3 곱하기 f'1 1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f'1이 되냐? h가 0에 가까이 간다. 자, 여러분들 h가 0에 가까이 간다면 3h도 역시 0에 가까이 가겠죠. 그러니까 3h를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이 네모칸의 식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리미트 t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t분의 f1 플러스 t 마이너스 f1. 자, 어때요? f'1 미분계수의 정의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3번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시간에 예제와 문제를 통해서 많이 살펴봤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영양 키우기 추론 문제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을 각각 오른쪽 그림에 그려보자. 1번과 2번과 3번을 보시면 1번은 직선 AB를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A에서의 접선, 3번은 B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직선 AB는 A와 B를 지난 직선이니까 이와 같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의 접선입니다. A에서의 접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의 접선은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로 1의 세직선을 이용하여 다음의 값의 크기 비교를 해보자. B-A분의 FB-FA 이것은 동그라미 1번 직선 AB의 기울기가 되겠죠. F'A 이것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F'B 이것은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대소 비교를 해보면 되겠네요. 가장 큰 것은 F'B, 다음 두 번째로 큰 것은 B-A분의 FB-FA, 가장 작은 것이 F'A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64페이지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역시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2번 개념 넓히기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도함수와 미분계수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미분계수의 값도 찾을 수 있겠죠. 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도함수의 정의는 써볼까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자, 이것의 극한이 바로 도함수였죠. 문제의 조건에서 다음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fx를 그대로 이항시키면 이 분자의 식이 될 텐데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h분의 2xh 7h h제곱. h가 하나씩 지워지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극한을 구해야 합니다. h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이것의 극한을 구한 것이 도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2x 더하기 7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f'3의 값은 x 대신에 3을 대입하면 13이 나온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도함수 미분계수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죠? 다음의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x의 n제곱꼴의 함수를 미분하는 미분 공식을 배웠습니다. f'x를 구해보면요. 2nx의 2n-1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좌변과 우변을 각각 구해서 비교해 봅시다.
f 프라임 마이너스 x라는 것은 자, 주어진 식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네요. 그러면 2n 마이너스 x에 2n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여러분 2n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건 홀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마이너스 1을 홀수번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과 f 프라임 x를 비교해 볼게요. f 프라임 x의 마이너스를 곱한 것이 바로 이 식과 같아지겠죠? 그러면 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다는 거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그 다음 역량 키우기 4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4번 문제는 다음의 조건이 주어져 있고요.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df, dr을 구해보자. 여러분 df, dr, f를 미분하여라 r에 대해서. 자, 주어진 식을 이 f를요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도 우리는 미분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 df, dr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r의 4제곱에 대해서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요. 이 결과는 4k r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알고 있는데 자, 우리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라 라고 했었죠. 이걸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네, 여기서 이 f 스몰 f가 이 라지 f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결해 보시고 정답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은 69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입니다. 역시 1번 문제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f'-1, f'1의 값이 주어져 있죠. 상수 a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주어졌으니까 실제로 그것을 이용해 봅시다. 이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볼까요? f'x는 이렇게 되겠네요. 3x제곱 2ax 플러스 b. 자,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1을 대입해서 각각을 연립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여기다가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1번식, 2번식. 자, 둘을 연립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두 개를 더해서 b 값을 구하면 b는 1이 나오고요. 나머지 a 값을 구하면 a도 1이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자, 밑줄 한번 쳐볼까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물의 부피가 250리터일 때 V'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V가 250일 때 A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부피를 Vx라고 했죠. 250리터가 남았다고 하면 1000 곱하기 1-20분의 A의 제곱이 성립해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계산을 해서 A의 값을 구하면 A의 값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간 가정은 숫자 계산이니까 따로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A가 10이 되거나 또는 A가 30이 나옵니다. 그런데 30은 될 수 없죠. 왜 그럴까요? X의 범위가 0부터 20까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구하고자 하는 건 V'10을 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자, V'X 도함수를 구해보면 자, 이것을 미분하는 거죠. 자,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하고 정리하면 V'X는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V'10의 값은요 마이너스 5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답은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요. fx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식으로 표현해보면 fx는 이렇게 x-1의 제곱 곱하기 목 qx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겠네요.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가로 1번 나누었을 때의 목을 qx라고 할 때요. f'x를 이와 같이 나타내어 보자.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고배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자, f'x는 미분 그대로 미분.
자, 미분 그대로, 그다음에 그대로 미분,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 2x-1 그대로 qx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그대로 x-1의 제곱 곱하기 뒤에 있는 거 미분 q'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도록 할게요. 곡선 y는 fx 이 위의 점 1,f1에서의 뭘 구하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간단하게 기호로 표현해 볼까요? 1,f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1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가로 1번에서 f'x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우리 f'1의 값을 알 수가 있겠죠? 값은 0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77페이지 소단원 확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역시 우리가 교과서 예제 문제에서 많이 다루었던 문제니까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합니다. P점을 모르니까 우리 편의상 t,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6이라고 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1, 그렇다는 얘기는 f't의 값이 1이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이 y는 x에 관한 이 식을요, x에 대해서 미분해 봅시다. 그러면 2x-3이죠. 자, 기울기는 2t-3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1이 된다는 거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 값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점 P의 좌표는 2,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의 답 2,4가 되는 거고요.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 다음의 곡선에 접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m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y절편이 1이다라는 얘기는 직선이 0,1을 지난다라는 얘기겠죠. 자, 3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접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접점을 편의상 우리가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t, 자, 이렇게 접점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y'의 값을 계산을 해보면 3x제곱 더하기 2x-1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요. 이 m 값은요, 접점을 t, ft라고 뒀으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3t제곱 2t-1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기울기가 이거, 그 다음에 접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자, 문자가 t, x, y 많아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y-y와 다음 기울기 곱하기 x-xy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y절편이 0,1, 이 y절편이 1, 0,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대신에 0, y 대신에 1을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 세워져요. 자, 이것을 만족하는 t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거 조립제법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뒤에 있는 2차식의 판별식을 구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의 실근은 t-1이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t가 1이 되는 이 값이 바로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겁니다. 자,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기울기 m은, 자, 이제 여기에 t 대신에 2를 대입하면 값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문제 4번 어렵지 않게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4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미분 단원의 소단원 확인 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이제 71페이지 그리고 72페이지에 있는 중단원 연습 문제, 그 문제 중에 몇 가지 문제를 발췌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중단원 연습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에 있는 다지기 문제 중에서 2번하고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 리미트 h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3h분의 f2 더하기 3h f2. 자, 이것은 미분계수의 정의네요. 자, 이렇게 3h, 3h 동일하다면 h가 아니어도 이것은 미분계수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것은 f'2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답은 5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가로 2번처럼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서 우리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마이너스 h가 있죠. 그러니까 분모에도 마이너스 h가 있다면 이것의 극한은 미분계수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여기 5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변형해 봅시다. 우리가 필요한 건 h, 마이너스 h분의 이와 같은 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원래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아니라 5가 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원래 식과 같아지겠죠?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 분모에 마이너스 5가 곱해지면 주어진 식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의 극한을 구하면 됩니다. h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의 극한은 f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2가 되는 거겠고요. 여기에 상수 마이너스 5분의 1이 곱해진 거겠죠? 그럼 결과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2번 문제 살펴봤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 y는 4차식 이 위의 점 P에서의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점 P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자, 점 P의 좌표를 모르니까 편의상 T, FT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이 X축과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곡선을 미분해 봅시다. Y'은 4X 4제곱 마이너스 12X가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 대신에 T를 대입한 4t 세제곱 마이너스 12t가 될 텐데 이것이 x축과 평행하려면 x축과 평행하다는 것은 기울기가 0이 된다는 거겠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주어진 이 t에 관한 3차식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방정식은 3개의 해가 나옵니다. t가 0이거나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 자, 각각에 대해서 우리는 t점의 좌표, p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t가 0일 때는 p점의 좌표가 0,7이 되는 거고요. 루트 3일 때는 p점의 좌표가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는 3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나아가기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2페이지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7번부터 도약하기 13번 문제까지는 전부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번 문제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곡선 y는 fx 위의 점 3, f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5일 때 자, 접선의 기울기 무슨 얘기일까요? 미분계수 f'3의 값이 5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럴 때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주어진 이 극한값을 인수분해 해볼게요. x-3, x 플러스 3. 그러면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네요. 자, 분자의 식, 그리고 x 플러스 3분의 1.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극한을 구하는 겁니다. x가 3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자, 앞에 있는 것은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이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말하는 거니까 f'3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극한은 6분의 1이 됩니다. 자, 기울기가 5라는 조건으로부터 f'3이 5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6분의 5가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고 x = 3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여러분, 미분이 가능하다 밑줄 한번 쳐볼까요? 그럼 두 가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다. 두 번째는 미분 가능하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하면 AB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쉬운 풀이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것이 과정을 평가하는 선원수형 문제가 나왔을 때 버전이 있어요. 자, 이 8번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난 9월달 3학년들 학력평가에도 나왔던 대표적인 기출 문제와 유사합니다. 거의 뭐 같은데 숫자만 바뀐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IMS 채널에 가시면 쉬운 방법 그리고 선원수령 과정을 엄밀하게 써서 풀이하는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의 풀이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를 하시고요.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답을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이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자, 3을 경계로 값이 나눠져 있잖아요.
3을 대입합니다. 위의 식이 대입하고 아래 식이 대입해 볼게요. 자, 위의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3, 9, 9의 2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아래식에 3을 대입하면 3, 3, 9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건 말 그대로 미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위의 식과 아래 식을 각각 미분해 볼게요. 위의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ax, 그 다음에 아래의 식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2x 플러스 1입니다. 이제 x 대신에 3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6의 2, 그 다음에 이것은 7이 되겠죠. 이것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a의 값이 나옵니다. 6분의 7이라고요. 자, 이렇게 a 값이 나오면 위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b 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b 값은 2분의 3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값, b 값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죠. 수학을 포기한 학생들도 이것은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엄밀한 풀이 방법이 궁금한 친구들은 라이브 매스 채널에 모의고사 9월 모평 10번 문제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를 이용해서 그대로 대입해서 극한값을 고지고대로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괄호 앞에 있는 이 x를요, 중괄호의 분모로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이 변형이 가능해요. x분의 1분의 중괄호의 식 이렇게 해요. 번분수 계산을 역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식을 변형할 수 있습니다. 자, x가 한없이 커진다라고 합니다. x가 한없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분모는 0에 가까이 가겠죠?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x분의 1 이것도 0에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전체의 극한은 결국 미분계수 f'2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x분의 1을 h로 치환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러면 h는 0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식을 h분의 f2 더하기 h 마이너스 f2로 보는 겁니다. 자, h가 0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이것은 f'2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은 어떻게 구하냐? 주어진 fx가 곱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f'x, 자, 곱의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자, 그런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미분계수 f'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하면 f'2가 2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다항식, 이것이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자, 그럼 식을 세워볼까요? 자, 다음에 다항식이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면 x-1의 제곱 곱하기 목 q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상수의 ab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자, 우변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ab에 관한 관계식이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자,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주어진 다항식은 미분이 가능한 그러한 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을 이용해 볼게요. 자, 먼저 좌변의 식을 미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x의 99제곱 2ax. 자, 우변의 식을 미분하면 곱의 미분법입니다. 미분 그대로 미분. 자, 미분 그대로 앞에 있는 걸 미분하게 되면 2x-1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q'x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x 대신에 1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우변의 결과가 역시 0이 나옵니다. x-1을 인수로 갔기 때문에 0이 나오고요. 좌변의 식은 100 플러스 2a가 나옵니다. 그러면 a의 값이 마이너스 50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마이너스 50을 아까의 관계식에 대입해보면 b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는 49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 값, b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11번 문제도 수능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언급이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한 문제입니다. 자, 각각의 조건을 보면 리미트가 주어졌습니다. 각각 극한값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극한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여기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극한을 구해보면 분모의 극한이 0입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 합니다.
다항함수 fx가 라고 했으니까 fx는 x-2를 일수로 갖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f2가 3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3이 f2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분수식이요. 평균 변화율이 됩니다. 그것의 극한을 구했더니 2가 나오더라. F'2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뒤의 조건에서도요. 그와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G2의 값은 마이너스 2, G'2의 값은 마이너스 1. Y는 F 곱하기 G의 2에서의 미분계수, 다시 말하면 도함수를 구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나요?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미분 그대로 F'X 그대로 더하기 그대로 미분 G'X 이런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G2의 값이 구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값은 각각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해보면 값이 어렵지 않게 마이너스 7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11번 문제 해결해 보았습니다. 12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세 점 A, B, 그 다음에 P가 있습니다. PA제곱, PB제곱 중에 크지 않은 값을 fx라고 할 때요. 이 fx가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 a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pa제곱과 pb제곱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pa의 제곱은요. x제곱 x-6의 제곱이 됩니다.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PB의 제곱도 구해보면 두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2의 제곱, 다음 x-2의 제곱 전개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fx를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이 fx를 이 두 개의 값 중에 크지 않은 값을 fx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란 얘기는 가령 pa제곱이 pb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fx는 아래의 식이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fx를 정리해 볼게요. fx는 자, 이렇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그런가요? pa의 제곱이 크거나 같은 경우 그렇게 됩니다. 자, 이 값은요. pa제곱이 pb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에서 나온 fx의 값입니다. 그리고 pa의 제곱이요. pb제곱보다 작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fx가 정의가 되겠죠? 관계가 이렇게 될 테니까 다음과 같이 pa의 제곱이 바로 함수값 fx가 되는 겁니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이 fx가 되는 거겠죠? 자, 주어진 조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이 크거나 같고 작다라는 거잖아요. 2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부등식의 해를 구하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는 x가 7보다 크다. 됐죠? 자, 이렇게 fx가 구해졌습니다. 이것이 문제는 뭐냐? 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고 했습니다. 자, 보면 x가 7보다 작을 때는요. 주어진 함수가 x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7보다 작은 x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7보다 큰 x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7에서 미분이 불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로 12번 문제의 답은 7입니다. x가 7에서 미분이 불가능한데요. 불가능한 이유를 밝혀보도록 할게요. 자, 미분 가능성은 무엇을 가지고 보죠? 그렇죠. 미분계수의 존재성을 가지고 미분의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7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리미트 x가 7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7 플러스 우극한의 값과 리미트 x가 7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7 마이너스 좌극한의 값이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x-7분의 7보다 큰 값을 가지면서 7에 가까이 가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 함수값은 50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7 빼기 7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서 7에 가까이 가는 경우는 fx가 이와 같은 식이 쓰입니다. 그러면 x-7분의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우극한의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좌극한의 식은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0분의 0꼴입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인수분해를 통해서 극한을 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극한의 값을 구하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 16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에서의 좌극한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0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 7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1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2,G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네요. G'2의 값을 구하면 됩니다. 자,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번 조건을 볼게요. 가번 조건에 gx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나와 있죠. 자, g'x 도함수를 구해봅시다.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앞에 거 미분 3x제곱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2는요,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게 되면 12f2, 8f'2가 됩니다. 그러니까 f2와 f'2의 값을 구하면 G'2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번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나번 조건, 분모의 극한이 0입니다. 그러면 분자의 극한도 0이어야겠죠. fx와 gx는 다항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나번 조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f2와 G2가 같은 값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형태를 보니까 왠지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용될 것 같죠? 자, 주어진 식을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x-2분의 fx가 있으니까요. fx-f2가 있으면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식이 f'2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분자에 마이너스 gx가 있죠. 자, 그리고 원래 이 f2는 없던 식입니다. 없던 걸 빼줬으니까 원래의 식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똑같은 식을 f2 더해줘야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나번 조건에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f2와 g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 플러스 2를요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것을 f2라고 하지 않고 G2라고 바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식을 쪼개볼 텐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x-2분의 fx-f2가 되겠죠? 자, 뒤에 있는 항을 이렇게 쪼개게 되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게 되면 마이너스 x-2분의 gx- G2,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그러면 앞에 있는 것은 미분계수 f'2가 되는 거겠고요.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미분계수 G'2가 되는 겁니다. 자, 나번 조건은 이 값이 바로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번식, 자, 이것을 1번식이라고 해볼게요. 1번식, 그리고 이것을 2번식이라고 해봅시다. 2번식, 이것을 적당하게 연립하면 f'2와 G'2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f2의 값입니다. 자, f2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 f2와 g가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가번 조건을 다시 한번 볼게요. fx와 gx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g2가 8 곱하기 f2-7이다라는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g가 f2와 같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은 f2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을까요? f2의 값을 찾을 수 있겠네요. 계산해보면 f2가 1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게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의 식을 적당하게 연립을 해서요, 우리 원하는 G'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과 2번 식을 더해볼까요? 자, 이것과 이것을 더하니까 G'2가 없어지고 F'2만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변의 식은 이것과 이것을 더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14 더하기 8F'2. 자, 그러면 7F'2가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니까 이 F'2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2를요, 동그라미 1번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G'2의 값을 구할 수 있죠? 12-16
네,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미분 단원의 소단원 문제, 중단원 문제를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내일부터가 중간고사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